여러분들 집안에 식물 하나쯤은 다 두실 겁니다. 식물 없는 집은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도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그러다 보니 이 식물이 조금 더 우리 집에 어떤 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정말로 많으십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셨던 분들도 추후에 다시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식물 둬도 괜찮을까요? 혹은 이 식물 여기에 둬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식물과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이 말씀해드렸는데 그것들 다시 한 번 더 모아가지고 우리가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영상 보시기 이전에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강의 등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나무는 바로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에이, 엄나무네 하고 여기서 나가시지 마시고요. 엄나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엄나무를 둬야 되는지, 풍수 인테리어에서 뾰족한 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왜 이걸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엄나무라는 거는 보이는 것처럼 진짜 뾰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서 가시가 있는 나무 중에서는 가장 큰 가시가 나는 나무 중에도 나무 중에 하나로 속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러한 모양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엄나무 자체가 어떤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로서 집안 마당에 심어놓는 나무로서 혹은 집안에 걸어두는 그러한 액막이용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풍습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경도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모든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습인데요. 자, 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우리 현대인들보다는 우리 선조분들께서 더 지혜로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의 원리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현대의 과학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조분들, 우리나라 전역에서 엄나무를 심어두고 집안에 걸어뒀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엄나무는 또 여러 무당이나 여러 무속인들 통해서도 사용되기도 했고요. 집안에 엄나무를 심어두기가 좀 어렵다라면은 엄나무 이렇게 잘려진 것을 이렇게 집안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현관 앞에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엄나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 엄나무 묘목을 파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잘려진 것도 판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판매를 취급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원하시면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엄나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 궁금증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이때까지 수없이 풍수 인테리어와 그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뾰족한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수많은 분들께서 악플을 달기도 했습니다. 잘 키우고 있는 식물 뾰족하다는 이유로 버리라고 하면은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뾰족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전체적인 운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엄청나게 큰 생사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쁜 일에 더 플러스 돼서 더 나쁘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안내해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버리냐 마냐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올바른 원칙이 무언지 어떤 길로 가시면 좋은지를 안내해 드릴 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뾰족하다라는 의미 이것은 자연의 원리에 있어서 뾰족하다. 충을 일으킨다, 부딪힌다 라는 의미로서 여러 가지로서 나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의 개념에도 접목을 해서 뾰족한 각종 물건들 예를 들어서 칼 같은 것도 주방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뾰족한 식물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좋지 않은데 하지만 그 뾰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기운도 막아줄 수가 있는 그게 바로 엄나무인 겁니다. 자, 엄나무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일종의 예외적인 식물로서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딱 막아놓는 어떤 방패 역할, 나쁜 것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 있는 거지. 이게 이걸 걸어 놓는다고 해서 나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실 텐데요. 아파트에 거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사실 아파트 안에서는 우리가 옛날 한옥처럼 마당이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 심어 놓는 거, 집안에 화분을 두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집안에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외부의 기운과 집 내부의 기운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서 필터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런 마당이 넓게 확보되어 있다라면은 집 대문 옆에 엄나무를 딱 심어 놓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대 아파트 안에서는 발코니가 그런 마당의 공간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거의 공간과 더 밀접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에는 심어 놓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선조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마당에 나무를 심어 놓지 못하면은 그 엄나무가 이렇게 잘라 놓은 걸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 현관 쪽에 이렇게 비치해 놓거나 걸어 두거나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운들의 집합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모으게 된다면은 좋은 운이 좋은 일로 크게 되는 거고 나쁜 운들을 작은 것들을 모으게 되면은 큰 운이 돼가지고 크게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작은 거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 집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플러스 되는 게 어느 정도를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안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풍수 식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모양에 대한 것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현대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된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모양을 중심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세부 품종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앞에 설명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원칙적인 부분도 알아야지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이 풍수에 있어서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왜 우리가 뾰족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은 날카롭네. 혹은 예민하겠다. 혹은 얼굴이 둥글둥글한 사람을 보면은 성격이 좀 원만하고 조금 게을러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공간의 모양, 다른 사물의 모양도 다 그에 따라서 의미를 가지곤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뾰족하다라고 하면은 날카롭다, 뭔가 친다, 충돌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둥글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조화롭게 잘 섞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고 식물에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현대에 들어가지고 주거 공간에 식물을 둔다라는 거 혹은 내가 사는 공간, 경영하는 공간에 식물을 둔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모든 환경 자체가 자연을 벗삼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화분이라는 개념보다는 마당에 나무를 심는다라든지 혹은 차경으로서 창문만 열면은 밖에 잘 보이는 이 자연 풍경을 벗삼아서 잘 살아오곤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지 않죠. 바로 창밖을 내다보면은 깝깝한 바로 앞동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풍수식물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걸 텐데요. 풍수식물을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둔다라고 하는 거는 생기를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은 아마 앞으로도 더욱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너무 뭔가 식물을 가볍게 얘기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식물이다라고 해서 버리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소중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풍수 인테리어 식물에 대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품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랑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좋은 의미로서 여기는 현대 식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몬스테라입니다. 잎이 넓고 크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중간에 잎이 갈라진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몬스테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좋은 식물, 바로 여인초죠. 여인초는 대강 키워도 원체 잘 크기도 하고 어두운 공간에 둬도 잘 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역시나 사랑하는 식물 중 하나이고, 이 여인초 여러분들 사는 공간 혹은 선물하려고 하는 공간에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좋은 식물은 바로 또 금전수죠. 금전수. 말 그대로 금전, 돈을 상징한다. 동그란 모양이다. 그리고 돈이 주렁주렁 열린다. 이런 좋은 의미로서 이 금전수를 많은 분들 활용하고 계신데, 이 역시나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관리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면은 금전수는 조금은 예민한 식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확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물 주는 거에도 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간에 금전수를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좋은 식물은 또 하나, 고무나무죠. 고무나무. 이건 정말로 잘 크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빛을 바로 받게 되면은 잎이 금방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우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 고무나무만큼은 유독 더 마음이 가고 잎이 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무나무 두셔가지고 집안의 생기를 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죠. 스킨답서스인데, 이 스킨답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덩쿨 식물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잎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참 괜찮은데, 원체 이게 칭칭칭칭 감기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덩쿨 식물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화분에 이렇게 잘 말아가지고 그렇게 키우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덩쿨 식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굳이 또 이거 하나만 뒀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좋지 않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만약 스킨답서스에 이게 칭칭 감는 게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면은 잘 말아가지고 화분 안에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풍수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행운목입니다. 이 전형적으로 이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하면서부터 나오게 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무조건 행운목이 좋다 나쁘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쁘게 볼 것 같으면은 이게 행운목이 절단돼 버렸기 때문에 끊어졌다, 잘려졌다 이런 의미를 두고 이게 좋지 않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굳이 좋게 보자면요, 어쨌든 나무에서 또 새로운 생명들이 그렇게 강하게 피어오르고 위로 오르는 것을 보면은 상승의 기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풍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고 이런 가벼운 내용만 접하시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만은,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고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운목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점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곤란할 곤자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요, 나무목자를 가운데에 두고 그 주위에 큰 입구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즉, 한 공간 안에 나무가 딱 박혀가지고 머무르면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상형 문자인데요. 이 실제로도 우리 주거 공간 한가운데 큰 나무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카페들을 가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장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박아 놓는 경우도 있고, 작은 나무 정도는 괜찮은데 정말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갈 정도로 큰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카페는 정말 흉한 경우였는데 나무 자체를 이제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뿌리까지 다 보이게 해놓고 그냥 그 자체를 장식으로 해서 카페 한가운데에 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 카페는 여러 가지 입지도 좋지 않았고 그 나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카페에 머무는 순간 동안은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화분 수준이 아니라 큰 나무를 둔다라는 거, 특히나 집안 한 가운데다가 나무를 둔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은 잘 유의하시고, 또 조금 더 자금이 여유로우신 분들이 전원주택을 넓게 짓는다라는 측면 혹은 현대 건축으로 막 뭔가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중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큰 나무를 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그렇게 운적으로는 좋은 작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참고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우선 화엄 수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선 후기 유일의 원예 서적입니다. 화엄 수록이라고 하면은 유박이라는 선비분께서 1730년대에 태어나셔가지고 87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 따르게 과거 시험에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정치에 입문하신 게 아니고 오로지 진짜 오로지 이 원예, 나무, 풀, 꽃 여기에만 정말 전념을 하시고 일평생을 그렇게 지내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다 해놓으셨는데요. 뭐 단순히 어떤 식물을 기록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시대 때는 우리의 선조분들께서는 단순히 꽃이나 식물 여기에 타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나, 즉 사물을 통해서 또 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경물치지 그런 마음을 공부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셨고 그러한 마음을 바탕을 해서 집안에 나무도 심고 꽃도 키우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유벅이란 선비분께서는 당시 중국에서 들여온 이런 외래 품종이라고 하죠. 요즘 같으면 우리가 해외 명품들 이런 거에 대해서 목을 매는 것 같은데 당시에도 이런 풍토가 있었나 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특히 나무들에 대해서 너무나 숭상시한다는 것. 우리나라 품종보다 중국 품종을 더 이렇게 높게 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개탄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수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꽃나무들에 대해서 써놓으셨고 화목 구등품제라고 해서 나무의 품종을 9등급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9등급 중에서 가장 1등급에 속하는 5가지 꽃나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매화입니다. 이 매화는 예전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유박이란 선비분께서 이 꽃나무들을 하나하나를 소개할 때마다 제일 위에 붙이는 게 바로 이 벗이라는 표현입니다. 친구라는 거죠. 친구인데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 놓으셨습니다. 되게 정말 식물 자체를 그런 어떤 땅에 박혀 있는 그냥 생물에 불과한 그게 아니고 교감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셨던 거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매라고 하죠. 봄에 피는 꽃을 예스런 벗이라 표현을 했고 남매, 섣달금에 피는 매화를 기이한 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화라는 것은 천하에서 가장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이가 즉 잘나든 못나든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한 이 매화가 많다고 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따뜻하게 보관을 하고 물에 적셔서 마르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는 게 그게 충분히 좋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국화입니다. 국화는 빼어난 멋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뒤에 지금 배경으로 제가 국화를 깔아놓았는데 사실 국화가 우리가 뭐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꽃만 놓고 봐도 정말 아름답고 예쁜 꽃입니다. 이 국화는 성품을 길러주는 좋은 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수명을 연장시키고 몸을 또한 가뜬하게 해줍니다. 이 국화를 통해서 빚은 국화주는 몸을 가볍게 하는 신선의 음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또 이거 보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또 국화주 담그지 마시고요. 적당한 술이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국화의 특징으로는 습기를 싫어하고 물은 조금만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연꽃인데요. 뭐 개인적으로도 연꽃을 참 좋아하는데 이 연꽃에다가는 깨끗한 친구라고 표현을 해놓았네요. 뭐 진흙탕 속에서도 항상 맑게 피어나는
그 의미 때문에 깨끗한 벗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연꽃은 속은 비어 있고 겉은 곱고 멀수록 향기가 더욱 맑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또한 이 연꽃은 현실적으로 오동기름과 칡뿌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쭉쭉 뻗어 있는 그런 고든 것을 상징을 해서 맑은 벗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군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대나무의 품종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오죽헌이라고 하죠. 오죽헌에 표현된 오죽, 그 까마귀 오자 붙인 오죽이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라는 것은 참 재밌게 표현을 하셨는데 굳세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풀도 나무도 아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나무를 키울 때는 짙은 그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소나무죠. 이 소나무는 아주 오래된 벗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나무의 우두머리이기도 하고요. 큰 소나무가 1000년을 살면은 전기가 푸른 소로 변하고 엎드린 거북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도 이 소나무가 있는 소나무가 있는 땅은 보통 생기지지라고 해서 땅에 기운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산들을 보시고 좋은 땅을 찾으실 때 그런 소나무가 있는 곳을 유심해서 보시면은 그 땅에 기운이 있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5가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5가지 꽃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집안에 하시는 일 모든가 잘 되고 막혔던 재물운이 뻥 뚫려가지고 항상 화목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